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북한이 좀 아리송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그냥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김정은과 북한의 행방, 지금 벌써 이미 오늘이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7월 1일인데 김정은이가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뭐 김정은이 지금 나와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의심을 가지지 않고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 4월 11일 정도로 칩니다. 4월 11일부터 지금 7월 1일이니까 약 80일 동안 김정은의 행방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 김정은이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다시 이제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김정은과 북한의 행방이라는 주제로 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Foreign Affairs 이제 2020년 7, 8월호의 그 헤드 타이틀에 해당되는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논문 제목이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그러니까 실패한 아시아의 시대라는, 이거는 그 현 싱가포르 총리가 이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세기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상당히 그 잘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고 그리고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으로 김정은과 북한의 행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이제 7월 1일은 오늘로서 8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편집이 끝난 다음에 보게 되실 날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쯤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80일이 넘겠죠. 또 모릅니다. 그 이전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짠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하도 이 불투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다시 서서히,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그 정보기관 같은 데서도 김정은이가 확실히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의 특징, 이런 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김정은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누가 뭐래도 1인 통치의 나라입니다. 1인 통치. 북한에는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이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 이상하게 되었다, 고장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고장났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수령이 다 하는 거죠. 수령은 천재입니다. 총도 잘 쏘고 농사도 잘 짓고 공업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1등으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통치의 나라입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거기에 국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사법부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김정은 또는 김일성, 김정일이를 초과할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를 수령이라고 그러죠. 수령. 머리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수령이 영도, 그것도 지도하는 체제가 아니라 영도하는 체제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수령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가 북한을 끌어가는, 영도하는 사상은 주체 사상이다.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나라입니다. 주체 공법도 나오고, 공법이라는 건 뭡니까? 공과대학 할 때 그 공입니다. 그리고 주체 농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농사도 제일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여기다 뭐 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좀 밭이 모자르다고 산에다 밥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고, 그래서 산을 다 깎아서 밥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주체농법이라고 그랬는데 홍수나무 다 쓸려가고 이런 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의 말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농법, 주체공법 등 지도자는 모든 부분의 1인자다. 그래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수령이 출연하는 행사를 북한에서는 1호 행사라고 합니다. 1호 행사. 1호 행사. 그리고 현지 지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편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1인자가 와서 지도를 해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가니까. 그래서 1호 행사, 현지 지도는
북한 정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 결정자가 한 명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월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모들의 조언은 이론적으로 필요 없다. 뭐 참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모들의 조언은 뭐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 같이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아는 탁월한 용도자이니까 참모들의 조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입니다. 물리적인 건강,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북한은 1인 유일 통치의 나라인데 바로 그 1인이 지금 보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일이 벌써 두어 달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보려고 해도 북한은 지금 문제가 있고 고장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4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80일째 행방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 제목을 아리송하다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행방을 한번 날짜별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4월 11일 날 당 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뒤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개의 군부대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전부 다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김정은 혼자 흰옷, 남방 셔츠 같은 것을 입고 뭐 다리 벌린 편한 자세로 담배 피우는 그런 사진 여러분들이 다 봤을 겁니다. 비행기 부대도 있고 그것이 전부 다 4월 11일 앞뒤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 느닷없이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이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에 오로지 한 사람이 다 통치하는데 바로 그렇게 신이니까 혼자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격의 오리진이 김일성인데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북한에서 누구도 김정은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은 바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생일날 거기를 가지 않았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거기조차 못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아프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었고 그 의문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의 CNN이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의 그 크리스 쿠오모라는 기자가 김정은이가 수술하다가 죽었든지 또는 수술이 실패해서 중퇴 상황에 돼 있다라는 말을 이제 4월 21일 날 미국 방송으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를 아주 휩쓸었던 그런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다시 나타났다. 여러분 제가 김정은 사진을 2장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인비료 공장에 나타났던 바로 그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김정은은 뭐 얼굴이 훨씬 좀 젊어 보이지만은 이 사진에 나타난 김정은하고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말썽이 많이 생겼죠.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16일 날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생일도 지키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쉬지 않고 과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정권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큰 텔레비 화면에 2m도 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회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텔레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지적을 이미 다 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나오는 사진을 그렇게 희미하게 찍는 경우는 또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그 사진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의혹을 불러일으켰죠. 6월 7일 날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이후에 이제 여러 번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는데 나타날 때마다
동영상이 나오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진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임을 100% 확실하게 증명을 북한 방송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월 7일 날 정치국 회의 주재하는 것도 사진은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계속 읽고 김정은은 그냥 그 소리 없이 말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제일 최근이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하였다. 또 예비회의라는 것이 북한에서 그런 거 무슨 예비회의가 있었느냐는 그 제가 탈북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예비회의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회의가 원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가까운 데 있는데 무슨 화상회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중앙군사회의 위원들이 전부 다 김정은 사무실에서 뭐 1km 이내,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도 다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불러와서 해야 되지 그것을 화상회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1인 유일 통치세 북한에서 김정은의 행적이 이렇게 띄엄띄엄 보도되는 상황이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난 80일 동안 3번을 출연했는데 그 출연한 것 자체가 전부 애매모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들리는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 자동차는 뭐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죠. 이게 마이바흐라는 벤츠에서 제일 상위급 모델의 뭐 정말 그 고급 승용차인데, 저게 지나가면은 뭐 시내 지나가면 북한 평양 시민들이 저기 그 수령차 지나간다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트럼프가 행렬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저거 트럼프가 확실해 하고서 그 대통령 차에 그 깃발 달고 그러고 하니까. 그리고 뭐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시내를 다닐 때 뭐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오늘 그 수령님 차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평양에 김정은의 벤츠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뭐 공무원들이, 그 고위급 공무원들이 계속 이제 교육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장군님의 신변에 관한 유언비어를 금지한다는 그런 강의 내용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간부들이 장군님의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평양에 뭐 이건 제가 이제 탈북 인사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새벽에 6시에 북한 애국가를 이렇게 들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노래가 나오면 지금 새벽 6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4월 말경부터 애국가 대신에 어디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노래를 틀어준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과거와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여정이는 김정은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 통치 체제가 유교적 권위주의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겨우 31살밖에 안 된, 더군다나 그런 그 젊은 여인이 이렇게 통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위 간부들이 김여정이가 설쳐서 기분 나쁘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과 의혹이 지금 현재 나돌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돕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일본 정보기관이라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김정은의 벤츠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김정은이 벤츠에서 내리는, 뭐 물론 이게 누가 문을 열어주겠죠. 저게 다 방탄자동차고 국가 원수급 자동차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다음에 북한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아리송하다가 아니라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월 4일 날 김여정이가 노동신문에다가 이제 게재한 글이죠. 대한민국의 그 탈북한 탈북 인사들이 북한에 이제 삐라를 뿌렸고, 그 삐라에 나타난 내용, 삐라에서 이제 북한이 밥도 못 먹이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드는 게 웬 말이냐는 식으로 이제 이 삐라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반박을 하는 글을 쓴 겁니다. 핵을 비난해댄 똥개들 뒷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 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 글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런 것은 앞으로
후세의 역사에 남을 하나의 그 외교적인 다큐멘트, 디플로매틱 다큐멘트라고 그랬습니다. 저거는 1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자료의 그 문법, 어법을 저렇게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6월 4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6월 13일 날 김여정이가 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에서는 이제 군사행동도 암시하고 그리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이제 협박을 한 것이죠. 그 제목은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문건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핵 비난에 대한 똥개들 뒷감당할 준비 돼 있나. 그리고 또 6월 13일 날의 문건은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그리고 여기서도 성이 차지 않고 분이 차지 않아서 그런지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이라는 사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중앙통신사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국제 관례를 완벽하게 이제 무시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청와대가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북한이 야단 법석을 피니까 특사를 보내겠다고 이제 은밀히 타진한 것이죠.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격렬한 비난을 하고 너희가 특사를 보내겠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보통 국민들이 정부가 몰래 이것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알리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 만다를 떠나서 외교의 그 상식적인 궤도를 이탈한 그런 행동을 했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했죠. 그런데 6월 13일 날 말한 바에 의하면은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임플로전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컴퓨터, 책상 이런 건 다 꺼내갔다고 그럽니다. 그냥 빈 건물을 폭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집기류, 책상 이런 것들은 다 꺼내간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하고 있었으면은 그거 이제 언제 폭발할지, 정말 폭발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드론만 띄워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9.19 합의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이게 이제 김여정의 거의 마지막 담화문입니다. 한국 정부를 아주 격하게 비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지에 대한 답을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없는 사이에 그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한 일들인데 이것들 대부분이 그냥 에러를 내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 비난에 대한 똥개들 뒷감당할 준비돼 있냐라는 제목에서 이거는 북한의 모든 사람이 보는 신문에다 낸 거죠. 노동신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기어다니면서 몹쓸 짓만 하니 어쩌고 저쩌고 나가다가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민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주인이 오히려 국민인, 이런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내려냈냐면은 이때까지 북한 보통 사람들은 북한의 삐라를 날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저걸 날려 해가지고 오히려 놀랬다. 탈북한 사람들이 저것도 하는구나 하고 놀랬다라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원하던 바가 됐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협박한 거, 거기 그 협박문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의 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본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수식하는 말들은 많아요.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수식하는 말은 많은데 김정은이라는 그 개인 이름을 넣지 않는다. 뒤에도 나는 위원장 동지와 최근에 나온 북한의 문건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는데 뼈가 다 그냥 성상한 채로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지원센터라는 건물이 오히려 유리창이 다 깨지는, 그리고 옥류관 주방장까지 동원해서 이것도 그 국제정치의 일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뭐 이렇게 나오고,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는 주제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했는가를 뼈아프게 느끼게 가장 혹독하고 몸소리치는 징별을 안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 뭐 일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옥류장 주방장 오수봉이라는 사람, 자기가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의 그 글을 조선의 오늘이라는 데다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또 김여정이가 그 에러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하겠다. 이런 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모든 군사적 도발 행위는 서프라이즈 어택이라 해야 됩니다. 서프라이즈 어택. 그 전쟁의 원칙 중에 기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차릴 때 가서 때리는 것이 그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너네도 앞으로 때릴 거야. 그리고 자기 계획을 암시를 했는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총참모부. 제가 이거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다음번 행동은 국방장관 당신이 알아서 다 책임지시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의 경우에 말이죠. 총 한 방 쏘는 것도 수령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장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장군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북한에서 장군님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쿠데타 나죠. 그래서 장군들이 총 한 방 쏘는 것도 제일 높은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제가 그 언젠가 강의하다가 2차 대전 끝났을 때 소련군은 서쪽으로, 미군은 동쪽으로 해가지고 독일의 엘바강에서 두 미국 군대하고 소련 군대가 만났습니다. 그 둘은 이제 동맹국이니까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서로 이제 뭐 얼싸안고, 그러고 나서 미군이 자기가 뭐 텐트도 치고 캠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군 중위가 하는 일을 소련군 별 둘이 봤답니다, 소장이. 근데 보니까 자기도 못할 일을 막 중위가 명령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미군 중위는 이런 일을 혼자 하는 거냐? 혼자 결정해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미군 중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련군 소장이 자기는 그 정도 일을 하려면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그 군사에 관한 모든 것은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지시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6월 24일 날 북한은 입장을 바꿔서 대남 군사공격을 보류하겠다. 왜 보류합니까? 왜 보류? 아주 참 그 놀라운, 그렇지만은 조금 보면 웃기는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조선이 특사 파견을 간청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뭐 일말의 진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은. 근데 그거 읽기 전에 그 본문을 보면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요거는 이 문건의 소비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대통령이 이러고 있어 라고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 언급에 지금 제가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례 없는 국가 비상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공화국 경내에 대한 그 어떤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임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가장 완벽하게 봉쇄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20일 그 사이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제일 먼저 봉쇄한 나라인데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혹시나 하는 미련으로 되거나 말거나 공연부라면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남측의 불경스러운 태도를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외교적인 그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김정은, 김여정 그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조선중앙TV가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파괴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북남 사이에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16일 오후 2시 50분에 공동사무소를 비참하게 파괴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소통이 되는지,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렸다. 그렇게 통신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김여정의 마지막 편지 이제 6월 17일 겁니다. 뭐 이것도 긴 편지예요. A4로 한 너댓 장 되는데 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런 말입니다. 그 대통령의 그 연설을 읽은 거예요. 6월 15일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연설대로라면 북남 관계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한테 가장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호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욕적인 얘기로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일 다시 변할 수는 있어요. 북한이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 얘기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더 냉혹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매일 운전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변명이 무속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김정은, 김여정 왜 너네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너희와 가장 그래도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정부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냉랭하게 군이? 답.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닌 것이 전부인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뭐 줬냐 이겁니다. 근데 못 준 것이 상전의 눈치 본 거 아니냐. 근데 왜 옛날에는 운전자론 얘기해서 지가 운전도 못하면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김여정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도 못 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24일 날 말이죠.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뭐 이걸 KBS에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에러를 낸 거예요.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류했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쩔쩔매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로 공격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이 이제 다 이제 그 위드드로우 했습니다. 삐라도 안 뿌린다고 그랬고, 그리고 전방부대에 포 갖다 놓은 것도 다시 갖다 놓고, 전방부대에 방송하는 방송용 마이크 갖다 놓은 것도 다시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다시 이제 장치했다가 다 해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KBS가 이번 결정으로 북한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게 남북관계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자 노동신문은 연일 이어왔던 대남 비방 기사를 아예 씻지 않았다. 이게 6월 24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런 걸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북한의 정책 결정 체제가 고장이 났다. 김정은 체제가 고장 났다. 김정은이가 고장 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읽으면 됩니다. 왜 군사작전을 그러면 북한이 보류했겠습니까? 북한의 군사작전은 풍선 보내기, 확성기 설치 이런 것 등인데 풍선은 바람 타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바람이 남쪽으로 불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불지 않을 때 풍선을 남쪽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성기는 왜 또 설치에다가 관뒀느냐. 북한은 말이죠. 항상 확성기도 남한보다 한 개를 더 답니다. 남한이 24개 달면 자기네들은 25개 달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확성기가 북한 확성기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거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그 거리하고 한국 거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그 거리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북한이 확성기를 설치했는데 남한도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일보다 못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싸울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뒀겠죠. 그리고 대남 군사 도발은 왜 못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합참 작전부장 전동진 장군이라는 분이 그 경고문 나와가지고 제가 몇 년 만에 이런 걸 처음 본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전쟁 난다고 쭉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세게 나오면 우리가 말랑말랑해지지 평화가 오지. 우리도 세게 나오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동진 장군은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한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북한이 이거 봐라 라고 조금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예. 북한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야, 너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어라는 이게 바로 디터런스입니다. 그래서 디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고장났다고 그랬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북한이 어떤 종류의 군사 도발, 작은 거든 큰 거든 연평도든 천안함이든 심지어는 박왕자 여사를 소총으로 쏴 죽이든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아주 이센셜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것이 김정은 체제가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수령 체제가 흔들릴 때는 총 한 발 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세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지휘 통제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군사 도발을 북한이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처지가 북한이 Command and Control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Force, 북한 군사력에 대한 통제력,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 뭐 아파서 못 갖고 있는 건지 왜 못 갖고 있는 것인지는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김정은이가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북한은 대남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안 하면 되는데 또 뭐 보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미국이 개입할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하시라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건들기만 해봐라. 정말 나쁜 말로 하면 제발 좀 건드려봐라. 내가 좀 거꾸로 가서 때리게 라고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군사 도발을 이제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죠. 재밌는 분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어요. 북한이 왜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는가? 요거를 쓴 사람이 토마스 번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코리아 소사이어티, 뉴욕에 있는 그 한국협회, 뭐 한국연구회 뭐 이래도 되겠습니다.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곳에 그 회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짧은 글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rth Korea responding to financial deals. 디얼스라는 거는 아예 그냥 다 고갈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이 반응을 한 것이다. 이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가는 것이고, 기름이 있어야지 가는 것이고, 밥을 먹어야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financial deals, 아무것도 지금 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재정 고갈 상황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바로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도발을 보류하게 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자포자기 상태 때문인 것이다. 요 논문의 부제입니다. What has likely prompted Kim Jong-un to hit the pause button? pause button이 뭡니까? 잠깐 휴식, 잠깐 정지 버튼을 김정은이가 눌렀는데 자포자기한 상태 때문이다. 요게 이제 이 짧은 신문 기고문의 부제입니다. 부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의 위협에 대해서 히트 더 포즈 버튼, 잠깐 정지하는 거죠. 이 단추를 눌렀어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 그의 욕망 때문에 이 지금 중지하겠다고 누른 것이 아니라 but financial desperation. 이 desper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말 이 자포자기 상태를 desperation이라고 그래요. 뭐 in desperation, he 뭐 아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했다 이런. 그러니까 북한이 돈이 너무나 없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관둔 것이지 대한민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사진이에요.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 있는 저게 이제 북한의 경비 초소죠. 경비 초소에 다시 군인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뭐 비무장한다고 서로 이제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뭐 행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저 그림을 보면은, 저 페인트 칠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북한이 지금 이제 조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저기에 이제 그 위장 페인트 칠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하고 비슷하게
뭐 군인들 다 이렇게 뭐 파란색, 뭐 브라운색 이런 거 합쳐가지고 초록색 합쳐가지고 이제 위장 컬러로 하는데 저렇게 그 색칠을 해놓은 그런 그 경비 초소입니다. 예. 이 경비 초소에 북한군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간 모양인데 그러면 왜 북한이 그렇게 그 정말 그 자포자기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느냐? 예, 그 얘기를 이 토마스 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저 쓰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have hurt. 국제 제재는 북한을 아프게 했다. But the ceiling은 아직 완전히 봉하다죠. Of the Chinese and Russian borders for the past several months.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완전 봉쇄한 것은 to stop the spread of coronavirus. 그러니까 물론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죠. Has deprived the North Korean economy of almost all foreign exchange inflows. 북한의 외국 돈이 한 푼도 못 들어가게 했다. Pushing its public finance to the edge. 그래서 북한의 그 공공재정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했다. North Korea has no access to external financing that would cushion such an austerity shock. 북한은 이렇게 그 돈이 고갈되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외 자금에 대한 접근 통로가 북한에게는 없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통 나라들은 꾸면 되죠. 외국 돈. 자기 돈 없으면 꾸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없다. 왜 그게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도 그것이 있을 뻔했어요. 더구나 북한은 사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문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북한에는 금융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없죠. 물론 요새는 뭐 돈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암시장에서 이제 개인 사금융, 우리나라 지금 뭐 개라든가 뭐 이런 개인들 사채 놀이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은 없다 이겁니다. 사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분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재정 적자 시 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낼 수도 없고 뭐 제너레이트, 탭 뭐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내 가지고 모자른 그 재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그 방법이 한번 있을 수 있었던 것이 1997년이라고 합니다. 1997년 IMF와 신용거래 관계를 수립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이제 김정일 때인데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라는 그 핵무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 북한 핵 만들지 마라.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우리가 핵발전소를 줘줄게. 그리고 돈도 대줄게 하는 와중에서 IMF가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이 북한에 돈을 대주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그때 회피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한 바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비인도주의적인 재정 지원도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게 할 뿐인 것이다. 요거 말이 약간 애매한데 뭐냐면은 한국이 북한한테 이제 그 돈을 뭐 제공을 해 줍니다. 여기서 논 휴머니타리언이라는 것은 뭐 그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북한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걸 말해요. Provided by South Korea would only perpetuate policies. 그러니까 남한이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은 북한의 정책을 영구히 계속하도록 만들 뿐이다. 북한의 정책을 무슨 정책이냐면은 that have deprived the North Korean people of peace and prosperity for more than 7 decades. 지난 70년 동안 북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자유와 번영을 뺏어갔던 그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돈 갖다 줘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 사람이 짚고 있는데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어떠한 자금 지원도 북한을 저런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영구히 지속시키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그런 것을 못 받아가지고 북한이 거의 지금 그 몰락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한테 돈 주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준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자금 지원해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현재 그 스스로의 경제 체제를 변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안 되고 돈 주면은 또 배고프다 그러고 돈 주면 또 배고프다. 이게 고여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북한이 이 정도로 어려워졌으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까? 이제 북한이 다 죽어가는데 미국은 어떡할까? 예,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옵니다. 6월 29일 날 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 특사인 그 스티븐 비건 씨가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의 목적은 FFVD, 북한 핵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이것 외에는 지금 미국의 목적은 없다라고 아예 그냥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군사력을 잘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 벌써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망명한 북한 사람이 김정은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 기사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왜? 그는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남한을 자신의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일석삼조 4조짜리 도구가 북한의 핵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미국이 저거 모르겠습니까? 예, 오늘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얘기인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요새 미국에서 웨비나라는 게 많습니다. 웨비나는 웹 세미나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지 않고 서로 이제 웹으로 그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 지도하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밝은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는 말이죠. 김정은이 지도하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밝은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그 오브라이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은 왜 자고 있는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오바마 외교정책을 아주 혹심하게 비판을 하고 미국은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책이 있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라는 그 미국의 연구소, 그러니까 미국 국가이익연구소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연구소하고 세미나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군의 희생이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최근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제 8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주 찬스가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좋대요. 찬스가 왔대. 그래서 뭐가 찬스가 왔냐 그랬더니 북한이 지금 되게 취하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끝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이 코로나도 그렇고 통시방식 때문에 아주 취약한데 이때 연합훈련하면 북한이 이제는 끝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한미 훈련을 해야 될 좋은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미국 상하원이 2021년 국방수권법안을 거의 통과시킵니다. 7월 1일 날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보다 한 몇 시간 후에 이제 미국에서 하원에서 표결할 텐데 이건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28,500명 이하로 미군을 줄일 때에는 그러니까 28,500명에서 한 명이라도 줄이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뭐 비행기 태워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나 돈이 들죠. 그런 거 할 때 그 돈을 쓸 때는 미국 의회에다가 허가를 받을 것. 그래서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90일 동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 6월 달까지죠. 내년 6월 달까지는 미국의 그 법으로, 의회의 법으로 뭐 국방장관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부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2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